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이혜준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4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지방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 감면이 확대가 되는 등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서 최근 약 5개월간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임대주택 사업자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자격 요건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정리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임대주택 사업자는 그 단기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나뉘게 되고요. 그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임대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서 시작해서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 다음에 단기 임대주택,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누게 되고요. 주거용하고 업무용으로 크게 나눈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임대사업자나 준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 가구나라든지 연립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중에서 이제 주거용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들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임대 사업자는 보통 이제 상업용이라고 하는 상가라든지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서 임대 사업자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된 시기도 등록 시기가 취득 후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와 달리 일반 임대 사업자는 계약이 준비가 되면 계약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4년, 준공공은 이제 8년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유지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2가구 이상을 등록해야지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21년까지는 세금 감면 그리고 혜택이 연장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감면 또는 최대 75%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개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 주택 임대사업자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에도 2021년까지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차이점은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분양주택을 취득할 때는 일정 부분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4.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등록한 그 임대주택은 실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됐을 때 거주주택과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주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서 양도소득세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이제 특별 공제 이런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택 임대차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기는 최대 40%, 준공공임대는 50에서 최대 거의 100%까지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이제 부가세 부분들인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실제 부가세 부분들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는 최초 분양을 받았을 때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를 환급받게 되어 있고요. 또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합산 배제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기간이 단기 임대는 4년, 중공공 임대는 8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양도세 관련 부분들도 올해 4월 1일 얼마 안 남았죠. 이 기간 전에는 5년, 그다음 이 기간 이후에는 8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종부세는 합산이 배제되고 양도세는 중과에서 배제되는 부분이 큰 차이점입니다. 절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부분이 꼭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가 5%로 상승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될 때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과 종류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장안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춘천의 상가까지 두 가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먼저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대지 면적 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5제곱미터입니다. 14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건물 매매가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이 2억 3,500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3,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년 3월에 준공 완료 예정인 신축 아파트인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동, 장안평역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가 상업지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는데 이 장안평역 지역이 특히 이제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도 그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역 내가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개발 이슈가 많이 반영돼서 그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보여질 수 있고요.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앞에는 바로 10차선 대로가 있고요. 주변에는 왕십리역, 그 다음에 군자역,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환승할 수 있는 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강남을 이동하시기에 매우 유용하시고요. 교통망도 매우 좋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는 청계천이라든지 중량천, 이런 환경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주변 대학교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그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장안평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장안평역 주변에는 투룸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청량리 역세권이라든지 왕십리 역세권, 동대문 역세권, 그 다음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개발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단지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나 투자 가치 부분에서도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안평역과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서 교통이 매우 편리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중량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이슈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동부간선도로 지하 계획입니다. 한강 청계천이 만나는 1구역과 군자 월계가 만나는
지하화 구역이 이 구역이고요. 그 위에 월계에서부터 초안산, 당연진까지 이제 동부 간선도로 확장되는 것까지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에서는 구간에 따라서 월계부터 군자까지 복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 도로로 개설이 되고 그 위에는 수변 공원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큰 공원이 들어선다고 볼 수 있어서 중량천 인근에 굉장히 큰 호재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안평역 바로 뒤쪽에 있는 물재생센터도 있습니다. 물재생센터가 과거에는 약간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복합 개발로 추진이 되면서 주거 지역과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장안평 지역과 결합돼서 업사이클링의 메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계획입니다. 장안평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이 바로 장안평에 있는 중고차 매매 시장입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가 되어 있는 좀 오래된 지역인데 이 부분에 50만 제곱킬로미터에 따르는 넓은 부지의 개발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복합센터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뭐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부속센터, 자동차의 거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장안평 지역은 그 중심 상업 지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랑천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10차선 대로에 있고 바로 이제 3분 역세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는 1층과 2층, 3층 이런 부분에는 편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옥상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총 14층 2개 동으로 약 120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요. 로얄층인 10층을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쪽에 이 물건들은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다세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어서 주변에 임대 수입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역세권 그리고 로얄층인 10층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샘플하우스에서 직접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가는 2억 6,7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 예상에서 보증금은 약 2억 3,500만 원, 그다음 실투자는 3,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는 대출 1억 3,700만 원을 예상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실투자 1억 정도로 보시면 월세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 그렇다면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장안평 지역이 이제 중심 상권으로 개발을 막 시작을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업 지역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 좋고요. 투룸의 15평 구조 매우 넓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변에서도 영향을 잘 받고 있고요. 전세가 부분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초역세권이죠. 바로 3분 도보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이 되고 주변에 장안평역 주변의 개발 호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심 재생 산업의 특혜 지역, 그다음에 교통과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희소성이 높아서 전세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역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이건 역시 주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안평역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산업이라든지 장안평역의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호재고요.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매우 강점입니다. 특히 실거주나 투자 모두 가능한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장안평역 근처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춘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지하철 경춘선 김유정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대지 면적 44.0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28제곱미터입니다. 3층 건물 중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확정 임대가는 보증금 2천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대출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경춘선 김유정역과 가까이 위치한 상가 건물인데요.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춘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그 호반의 도시답게 이제 물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에 바로 진입하기 바로 전에 있는 김유정역 바로 앞입니다. 김유정역은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고풍스럽게 기와로 잘 만들어진 역사 바로 앞에 출구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있는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역사입니다. 춘천에서 김유정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춘천에서 순환되고 있는 순환도로를 거쳐야 되는데 그곳과도 매우 인접해 있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관광과 문화시설이 있어서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춘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관광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춘천은 역시 관광의 메카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외 활동을 좀 주춤하셨던 분들이 서서히 야외 활동을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 중에 가장 일본으로 꼽는 것이 바로 춘천 지역입니다. 춘천은 굉장히 관광장이 많기로 유명을 한데 특히 김유정 역사 바로 앞에는 레일 바이크 아마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철도 위를 레일로 만들어서 이제 발페달을 밟으면서 이동하면서 춘천에 있는 강을 다 조망권을 다 확인해 보시면서 관광을 해보실 수 있는 곳인데요. 이것 또한 좋고요. 또 이제 소설 소낙비, 그다음에 동백꽃 등 문학가 김유정의 문학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금병산은 지금도 사철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등산객들이 매우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춘천은 굉장히 관광도 좋지만 또 먹거리도 굉장히 발달된 곳이기도 하죠. 닭갈비라든지 막국수라든지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의 지역적인 특색을 잘 살려서 음식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춘천에서 개발 호재가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크게 두 개 정도로는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막산 로프웨이입니다. 케이블카라고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춘천시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높은 산이 바로 사막산입니다. 이 사막산 위까지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지역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춘천에서 바로 왼쪽에 춘천역 바로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교량까지 건설이 완성이 되어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쪽에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근처에는 산업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산업단지라든지 삼성 SDS, K클라우드 파크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춘천 지역에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동서고속철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용산, 용산에서 춘천, 춘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고속화 철도가 추진 중에 있고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은 춘천에 다동할 수 있고 또 춘천에서 1시간 정도면은 강릉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매우 중요한 고속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말 동안에 현재 경춘국도가 1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1개를 더 추가하는 제2경춘국도 산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된다면 춘천으로의 영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춘천의 다양한 관광지부터 산업단지까지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망을 살펴볼까요? 네, 일반적인 상가는 전용률이 보통 50%, 55%에 머뭅니다. 춘천에 있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주차 공간이 역사와 레일바이크 이런 분이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역사를 이동하는,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이동하는 주변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앙에 모여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춘천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쪽 김유정 역사를 비롯한 곳을 꼭 지나서야지만 관광 투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춘천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호재로 작용하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용률이 매우 높고 주변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보증금은 2천만 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1억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투자는 1억 원 정도로 준비하시면 실제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이 물건도 역세권 바로 앞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경춘선에 위치해 있고 실제 김유정역 바로 앞에 출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사 앞에서 바로 상가를 지날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관광지 또한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특히 레일바이크라든지 김유정 문학촌, 금병산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봄이 되면서 봄, 여름, 가을 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임차 또한 확정돼서 소액 투자로 안정적으로 노후 보장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매물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도 소액 투자에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들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2시에 있습니다. 서울 9호선 신논현역 2번 출구에 있는 은도빌딩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소액 부동산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매물들 화면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매물 5호선 장안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대지 면적 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5제곱미터입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서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매매가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이 2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3,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확인해 본 매물은 지하철 경춘선 김유정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대지 면적 44.0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28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 중에서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확정 임대가는 보증금 2천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대출은 1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투자액은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와 함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